13.2%, 17%라면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동외고도 10%, 9%, 8%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퍼센트예요. 100명 중에 17명이 서울대를 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학교를 여러분께서는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볼 만한 학교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어디 갔어? 또 왜 갑자기 두고 있는 거야? 국제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국제고도 9%, 서울국제고도 7% 이렇게 퍼센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제고는 경상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체크해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로 진학하면 좋은지 실질적인 진학률을 보고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고, 국제고 입시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3월부터 이렇게 쭉 4월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먼저 영재고와 과고가 먼저 다 입학 전형을 다 치른 다음에 후기고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똑같은 후기고예요. 그래서 내가 외고 선택할 때 1차에서는 내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1차 지망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를 먼저 지원한 다음에 2차에서 여기 만약에 여기서 뭐 실패했을 경우에 내 지역에 있는 학교 2지망, 3지망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그냥 후기고 일정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은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소집, 면접, 뭐 최종 발표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니까 여기는 지금 대일외국어학교고 여기는 지금 대원외고예요, 이게. 근데 예전에 이렇게 있었던 학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원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좋은 결과물을 많이 내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더 많은 결과물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수학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름은 외고였지만 이과반들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거죠. 의대도 많이 보냈었고. 그런데 이제 국가 취지상 그 학교에 건립 이념에 맞는 학교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외고의 순수한 외고로 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원외고는 각 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물을 잘 만들고 있지만 학교 자체도 좋은 학교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외고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대원을 파헤쳐 볼까 용마산 언덕 위엔 대원외고가 있다네 대원 매직 모두 최고가 돼 대원 매직 빠져봐 Hey everybody Do you know 대원? 대원 좋아요. 영어는 말할 필요 없이 기본 독부서의 중 전공어도 잘하지 우린 전부 학교에서 배우지 덕분에 우리 눈은 세계 가리키지 그래 합격이 항상 박아놓는 일 해열을 전파한 건 GLP1 이쯤 되면 알았을 때 알겠지 한계 없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없어 공대문 지나서 70도 언덕을 올라가면 음악 소리 들려 인사는 활기찬 목소리로 어디서나 열광하는 대원 친구들 공부만 하는 건 아냐 논문과 봉사활동 직접 만들고 참여해 다 내 맘대로 스포츠 동아리 체육대회 스트레스는 다 날려 8월엔 우리의 폴라 선후배 관계 좋아요 공부도 열심히 놀 땐 다 함께 확실히 대원외고
열정 갖고 하나가 된 무대 모든 공연은 빠짐없이 다 있지 학문 예술 문화 동아리만 30여 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축제지 놀기도 잘해 개성이 넘쳐 필도 넘쳐 뭐든 열심히 하지 대충 하는 건 대원이 아니지 yeah. 대학은 내게 손짓해 모두가 다 알아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 이제 너도 알지? 대원외고 해 뜨기 전 등교하고 해진 후에 하교하면 힘들기도 하지 그래도 멈추진 않을 거야 꿈을 향해 달려 모두 함께 달려 대원외고 대한민국 최고 고등학교 대원외고 대한민국 명품 고등학교 첫째 누구보다 인사는 밝게 둘째 세계로보다 높은 넓게 라스 가끔은 학업을 쓰러도 넘어지긴커녕 쓰러지지 않아 평생 후회하지 않을 조스 내 자신 있어지는 모습 Day one branching out around Do the you world like day one?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원외고는 수시나 정시에서 굉장히 강한 학교예요. 그래서 대원외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 중학교 때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기타 다른 과목도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관계자가 대원외고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A를 맞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가서 수학이나 아니면 뭐 사탐이나 국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좀 고등 과정을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고인데 서울에는 서울국제고가 있고 경기에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동탄 신도시에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있어요. 보기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탄고등학교도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동탄고등학교는 너무 예뻐서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등교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빽빽한 교실과 틀에 박힌 건물들이 아닌 조금은 색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건물의 모습. 입시에 얽매여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만 시키는 학교가 아닌 호기심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고 고등학교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모습. 무한 경쟁을 강요하며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은 배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학교는 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국경 없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꿈꾸는 학생이 모여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대학을 위해 포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부터 즐거움을 찾아가며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소중한 우정을 다지며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더 큰 꿈을 꾸며 행복으로 이어지는 대학 생활의 울타리를 그립니다. 지식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상을 비추고 사회 봉사와 도전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 자라납니다. 암과 실천이 조화로운 사람,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 세상과 바르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인 용애를 고루 갖추고 각자가 지닌 잠재력을 발전시켜 세상을 비추는 글로벌 인재가 됩니다.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행동. 동탄 국제고 잘 보셨죠?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서 글로벌한 인재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고 국제고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 학교들은 먼저 1단계에서 영어 성적만 봅니다. 영어 성적만 보고 영어 성적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총 4학기 거 성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맞으면 40점 만점. 그래서 4학기에서 160점을 만점으로 하고 출결에 감점을 주면서 총점을 만들고 보통 정원의 1.5배수를 선발을 해놓고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B를 맞으면 4점 차이가 나요. B를 맞으면 4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충분히 면접 시간에 만회할 만한 점수에 그닥 큰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B가 하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1.5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 점수에서는 미인정 결석이라는 건 뭐냐면 무단 결석 이런 거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친구들이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줌 수업을. 그 수업도 반드시 출결 사항이 되니까 꼭 비대면 수업할 때 지각하지 않게 결석하지 않게 정말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딱 그 클릭한 순간 와서 들어온 순간 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각하거나 한다면 반드시 체크가 되니까 그런 건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배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생활기록부나 성적이나 다양한 것을 놓고 면접을 해서 최종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60 만점에 나머지 출결이 들어가는 그런 서류 전형으로 가고 있고요. 자, 2022학년 외고 국제 원서 작성 방법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다 AAAA 이것도 AAA 다 A죠? 이렇게 올 A가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전부 다 대체적으로 1단계에서 서류 전형을 하면 물론 간혹 B가 있는 학생들도 한둘은 있어요. 대원외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A라는 건 뭐냐면 100점인지 90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A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90점 이상 나오면 잘하고 있고 도전해볼 만한 거예요. 무조건 성적은 성취평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A가 나와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또 이제 접수를 할 때는 원서 접수를 출력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는 거고 보호자나 지원자 날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놓쳐가지고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잘 관리하면 될 것이고 사진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촬영한 것들을 반드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 성적만 보는 거예요. 실은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고는 영어는 누구나 다 잘하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다른 과목에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외고를 도전해야 할 경우 특히 이런 경우 꿈도 문과인 아이 또 성향도 문과인 아이 그렇다면 거기서 굉장히 탁월하게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도 특히 수학은
잘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B가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학교와 과를 잘 살펴본 다음에 어느 과는 좀 더 세고 1.5가 넘어가 버리고 어느 과는 1.5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2년 3년 것만 누적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2차 면접 전형에서 극복을 어떻게 해줘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노려서 갈 수 있게 하고요.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잖아요. 그 와중에 다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잘 관리를 해주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성적 볼 때는 외고 성적 입학 전형에서는 수학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사회 쪽을 보기 때문에 1.5대 1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은 모두 다 면접을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 가서는 이제 면접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면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꿈과 끼의 영역이 있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학습을 정말 자기 스스로 했냐 얼마를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수행한 목표 설정을 해놓고 계획을 세우고 그 학습을 진행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그 평가 결과를 얻었냐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영역이지 내가 계획 세워서 혼자 공부했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고 또 하나 어떤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그 동아리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진로 체험을 통해서 내 미래 계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느끼고 자기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이 또 10점짜리예요. 이게 그 10점이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 내가 이 학교를 왜 지원하게 되고 내 진로가 뭐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학교에 와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싶다라는 확실한 소명이 적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에 해당되는 게 10점이에요. 이 인성 영역은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곳에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중학교 활동을 어떻게 했나 선생님들이 거기에 선생님들이 느낀 점을 다 써놨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인성에 대한 거는 소개서에다 충분히 녹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일단은 평가를 받고 면접 시간에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요. 특히 5분 전에 내용을 던져줍니다. 5분 전에 내용을 던져주고 그 던져준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성 면접도 10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생활기록부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은 담임 선생님들이 기재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재한 내용이 정말 10점인데 거기에 인성에 해당하는 문제되는 그런 단어가 적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나이스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결과를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 경기권 외고 국제고 경쟁률을 분석해 볼게요. 자, 서울 지역에 명덕외고, 대일외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가 있는데 지원자 수하고 모집 인원하고 보세요. 모집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죠. 그러니까 20학년도나 21학년 똑같았는데 경쟁률이 약간 떨어졌어요. 이유는 아마 특목고들 전부 다 일반화 시킨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은 저는 아이들이 정말 도전을 해서 이렇게 외고나 국제고를 도전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 도움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협조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죠, 저도. 왜냐하면 학생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안내를 받으면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새로운 것을 또 찾아낼 수도 있고요. 일반 거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명덕외고 1.4 전부 다 결국은 뭐냐면 면접까지는 다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외고는 0.9였네요. 근데 이화외고 되게 멋진 학교인데 이화외고 되게 멋진 학교인데 미달이었네요. 그럴 경우라면 뭐 전원 그냥 합격이죠. 그런 상황이고 경기 지역 보니까 성남, 수원, 경기, 고양, 김포, 동두천, 안양, 과천 전부 다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들은 다 조금씩 다소 떨어졌는데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는 다들 소폭 상승할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여전히 외고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상응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이 낮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선배들은 좋은 결과물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도 공부하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사회통합 전형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반 전형이 보세요. 그런데 아까 본 건 전체적으로 다 뭐 약간 미달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은 일반 전형을 보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원 1.25, 명덕 1.5, 대일 1.34, 한영 1.18, 이화 1.09, 아까 0.9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통합 전형에서 워낙 퍼센트가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을 내서 올려놓다 보니까 0.9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일반 전형에서는 1.09가 나와서 대부분 지원한 아이들은 그냥 합격했다고 보고 그래도 10명 이상은 떨어진 거죠. 그죠? 일반 전형에서는. 하지만 사회통합 전형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률은 조금 떨어진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대원외고를 볼게요. 학과별로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독일어학과 20명 모집에 22명, 경쟁률 1.1. 프랑스학과 40명 중에 54. 여기가 상당히 프랑스어하고 스페인어가 상당히 지금 지원이 좀 높았죠. 경쟁률이 좀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1.58대 1이기 때문에 이미 서류 면접에서 3명은 탈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명은 서류 면접에서 통과해서 이제 면접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 가서 누가 얼마나 제대로 발표를 하고 있고 자기를 표현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를 가야 한다 할 경우란 저렇게 과도 되게 중요하니까 경쟁률도 되게 중요하니까 저런 분석해 놓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명덕외고 볼게요. 명덕외고도 상당히 많이 보는 학교였잖아요. 아까 보니까요. 중국어학과도 역시 1.55, 영어 1.48, 독일어 1.58, 프랑스 1.6. 아까도 대원외고도 프랑스가 좀 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1.5 이상 된 데는 경쟁률에서 이미 서류 면접에서 좀 탈락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 여기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큰 의미는 없는데 결국은 어디에 가서 큰 의미를 부여하냐면 결과물에 가서는 일반고하고 게임이 안 되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외고 전형 볼게요. 여기에서도 대부분 그냥 1.1, 그러니까 지원한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합격생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다면 지원한 아이도 서울외고 지원한 아이도 뭐 해피할 거고 학교 쪽에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외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학교에서 본인이 문과 성향을 가지고 문과 쪽으로 전공을 할 경우라면은 상당히 외고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학교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영어 러시어나
중국어학과 여기는 약간 미달이 됐는데 그 미달이 뭐 1명 이 정도 미달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좀 비가 있었던 아이들한테는 뭐 행운이라고 보여지겠죠. 그죠? 자, 이화외고에서 일반 전형 볼게요. 일반 전형에서는 아까 영어과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미달이 없네요. 그죠? 다 합치니까 사회전형까지 합치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한영외고도 볼게요. 한영외고도 대부분 다 지금 다른 데하고 비슷비슷한데 여기가 지금 프랑스하고 영어학과가 조금 더 센 그런 게 나와 있죠. 스페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도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일 외고가 서울대를 24명을 보냈잖아요. 그러고 대원외고 32명을 보냈으니까 대원외고 다음 가면서 지금 대일외고가 파워가 좀 있는 그런 학교이고 또한 전체 지원도 미달되는 데는 없고 경쟁이 어쨌든 1대 1 이상은 다 나온 그런 거고요. 이제는 서울 경기권 외고나 국제고를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소개서가 필요해요. 자기소개서하고 또 면접 기출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관들은 입학사정관들은 나를 몰라요. 여러분이 자녀를 모르는 거예요. 지원한 학생들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는 누구다라고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또 어디 중학교 다닌다라는 것도 밝힐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이 친구가 써낸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보고 이 아이는 진짜 면접 보고 싶다. 그런 아이를 선택을 해서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면접 보면서도 이 아이는 꼭 뽑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 뽑아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도 빛내고 이 아이의 미래도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을 뽑고 싶은 게 당연히 특목, 외고, 국제고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경기권 외고, 국제고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나의 꿈과 인성 영역을 1500자 이내 띄어쓰기는 제외하고 1500자를 나에 대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전부 다 주어졌어 이것을. 첫 번째,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 시간 참고 공부했고 학교에 가서 10분 동안 자기주도 학습했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결국은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느꼈던 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밀렸다. 그러면 왜 그런가를 분석하고 내가 느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다. 이런 결과물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외국어고의 특성과 연계해 대일외고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길을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아까 대원외고하고 동탄국제고 동영상 봤잖아요. 멋지죠? 실은 지금 대원외고에 아주 멋진 지금 뭐 래퍼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꿈과 끼를 살려서 활동 계획을 내가 이 학교에 와서 꼭 단지 공부만을 굉장히 잘한다 라는 것도 좋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와서 영어를 정말 잘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다. 아니면 뭐 나는 정말 여기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영학과에 가서 정말 경영에 대한 것을 두루두루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동탄국제고에 가서 경제를 공부해서 경제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꿈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써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은 각 특목고가 뭐 원하는 모든 단어들이에요.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타인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학교에 주는 규칙을 준수해야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은 그 학교의 기본 이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A라는 아이가 왕따를 당했는데 정말 다른 애들 다 왕따 시킴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그 아이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친구 해주고 학교와 등교를 같이 해주고 굉장히 그 친구에게 뭐라 그럴까 그 말벗이 돼준 그런 좋은 동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뭐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좋지 않은 기회를 탈출하고 우울해지지 않고 전부 다 잘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써주는 게 좋겠죠. 또 타인 존중도 마찬가지고 배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냥 내가 뭐 내 옆에 짝꿍을 위해서 뭐 했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배려, 나눔, 협력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와야 하냐면 탁월한 봉사활동, 그것도 뭐 나의 진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 나와진 것들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외고에 전혀 관련 없는 뭐 의대에 관해서 뭐라 그럴까 막 의대에 대해서 뭐 쓰면 뭐 어떻게 되겠다 막 나는 정말 그쪽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이거는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에 합당한 단어를 넣어 써야 되고 그 특성에 맞게끔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지원한 과에 대한 것도 더 녹여내리면 좋겠죠. 그래서 1, 2, 3번의 항목을 내용을 반드시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띄어쓰기 제외해서 1500자 이내로 쓰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면접 총점 40점, 그것이 1번 20점, 2번 10점, 3번 10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0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학습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깊이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가. 선행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것만 쳐다봐도 이 친구가 정말 3학년까지 어떻게 공부를 잘했구나 라는 거를 보여질 수 있도록 서술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사례를 써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써줘야만이 뭐라 그럴까 그 입학 사정관들이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준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된다라는 거를 아시고 그 부분을 잘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경기권 외고 국제고 자기소개서 예시. 모의 재판 동아리에서 학교 폭력을 제재로 모의 재판을 준비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고 관련된 법률의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테드를 통해 마크 켄달의 나노 패치, 인브레이스크의 인펀트 워머, 잭 안드레카의 췌장암 진단법 등을 시청하며 면역의 생성, 항체, 탄소, 나노튜브 등을 몰랐던 과학적 원리와 의료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모의 재판, 그러니까 다 문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깊이 있는 다른 공부까지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난민 문제나 환경 문제나 미세먼지나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했던 활동들을 기록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과 경영, 심리학, 영어권, 문화, 화학, 확률 통계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그러므로 이 학교에 와서 졸업 후에는 세계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잘 써준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써주면 학교에서도 보고 이 아이는 좀 뽑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또 작성 시 배제해야 할 거, 토플 몇 점, 토익 몇 점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돼요. 또 한자 몇 급 쓸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 나는 검사인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해봤고 경험을 해봤고 이것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이름이나 출신 학교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꿈이 검사인데, 그러니까 꿈이 검사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나는 꿈이 검사인데 그냥 앞에다 이런 수식을 넣는 거예요. 검사인 아빠를 따라서 검사의 꿈을 키웠다. 이런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가끔 자기 이름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나 홍길동은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것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학교 출신 학교 우리 학교에 뭐 특성화된 그런 학교의 이름도 써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나는 반포천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아니면 뭐 중량천에서 어디 학교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 근처 학교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출신을 암시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이게 왜 이러죠? 왜 이렇게 꼬불고 가고 있어? 왜 그래? 자, 이거는 이화 외고 사진입니다. 예쁘죠? 자, 면접실은 3대1로 그리고 마우스를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맞춰서. 안 가는데? 네. 자, 면접 시간은 약 6분 정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 내용들은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진로계획, 학습계획, 인성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줘요. 질문지를 주고 한 6분 동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공부법을 어떤 걸 사용했다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반드시 자기주도 학습이나 학습 계획에서. 그럼 나는 어떠한 공부법을 했고 어떻게 해서 성적을 거뒀고 아니면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밀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공법에 대한 개발을 한 아이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중에 그 공법을 내가 나만의 공부한 이 공법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정은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해서 결론은 최종적인 거는 한 장으로 딱 완성시켰다. 이러던 거지 자기만의 공법을 친구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도를 준비해서 면접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내 진로 계획이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꿈을 위해서 네가 앞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을 해봐라.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학습 계획에 대한 것과 진로 계획과 맞아 떨어진다면 영어 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정말 어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대학을 그쪽 계열에 가서 나는 외교관이 돼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싶다. 이렇게 진로 계획을 아예 딱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이미 9월부터는 그러니까 빠르면 여름방학 9월부터는 미리미리 면접 볼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나 볼게요. 자기주도 학습 볼게요. 땡땡 공부법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와 다르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땡땡 공부법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땡땡 공부법을 친구에게 소개해줄 때 유의사항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고 또 하나 동아리 활동이 교과 공부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말해보세요. 영어 문법 공부법을 소개해보세요. 맥에 따른 단어 유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쉽지 않죠. 지금 물음이 몇 개예요. 굉장히 많잖아. 네 공부법, 또 체계적인 다른 공부법, 네 한 공부법의 장단점, 네 친구한테 소개해줄 때 유의사항, 동아리 활동이 네 교과에 어떤 것을 미쳤는지, 또한 영어 공법은 공법으로 소개를 해보라는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딱 묶어서 네 의견을 발표해달라.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뭘로 되냐? 훈련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 진로계획, 학습계획, 인성영역 4가지 영역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주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진로계획도 이거예요. 땡땡의 자질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뭐뭐가 되기 위해 본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너희를 뽑아준다면 너는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중학교 3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네 꿈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설명해보고, 마지막에 한류는 사회 경제에 어떤 기반이 되었는지를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책을 읽은 아이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고나 국제고들은 책을 1년에 10권씩 읽기를 희망을 해요. 그럼 중학교 1, 2, 3학년이니까 최소 30권 정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30권이라면 평균 한 달에 한 권씩이에요. 이런 정도를 읽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 학교들은. 그리고 학습에서 본교에 들어온 이후 학습 교육은 무엇이며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까도 저 앞에 나왔잖아요. 네 자기주도 학습한 결과를 말해달라.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잘 나온 경우도 있었고, 잘 나오지 않은 경우는 나는 어떻게 해서 그걸 해보겠다 라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말하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말해보세요. 리더에게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리더로서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친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여기에서 지금 인성 영역이며 리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리더 역할을 했느냐.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너희 반한테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너한테 얼마나 행복했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중학교 1, 2, 3학년을 어떻게 보냈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대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얘네들은 면접 시간이 3분이에요. 그리고 물어보는 건 다 똑같아요. 자기주도학습, 진로영역, 학습계획, 인성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볼게요. 내용을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땡땡을 어떤 과목과 관련지어 공부했나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떤 공부 방법인가요? 본인이 가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어떤 공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시험에 자신의 공부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다 뭐예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 결과물 만들어낼 때 만들어진 공부 계획이나 공부 방법들은 무엇이었냐? 너만의 공부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사교육에서 그냥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왔느냐? 이런 거는 이거 물어볼 때 이미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의 공법을 활용한 아이들은 아주 디테일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특히 어느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됐고, 수학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렸고, 영어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학습계획 보세요. 대일 외고의 독서 시간에 읽을 책 2권을 말해보세요. 이 2권 중에 한 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기 진로하고 맞는 책이야겠죠. 인성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인성영역은 뭐냐면 리더, 반장, 회장 어떠한 역할을 했나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 리더십이 강한 정말 인성적으로 괜찮은 특히 뭐 봉사활동을 잘한 예를 들어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외고 같은 데 갈 수 있는 외고 같은 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뭐냐면요. 영어 번역 봉사. 이런 영어 번역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두천 외고 볼게요. 면접 방식은 면접 한 문항, 개별 문항 2문항, 면접 시간 준비는 5분. 보통 5분에서 6분, 7분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대일은 3분만 주는 거고.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여기는 유난히 공통 면접이 있고 개인 면접이 있는 거예요. 공통 면접도 똑같아요. 비슷하게. 뭐냐면은 결국은 공부법이 얼마나 효과적인 공부법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A라는 학생의 공부법과 B라는 학생의 공부법을 비교해 본 것이 있는지,
아니면 네 옆에 있는 친구 공부법하고 너의 공부법을 비교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지. 결국은 공부 방법 뭐야? 자기주도 학습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는 거.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는 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학습 진로에 대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고 평가받아보고 결과까지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대부분 어떤 아이들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니까 원장님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가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근본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면접 볼게요. 땡땡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본교의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하라. 또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연관지어 설명하라. 전부 다 개인 면접들, 개인 인성은 전부 다 리더십이 강한 아이를 원하는 게 학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래 희망에 대해서 뭐 자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아까 데일처럼 어떤 내 장래 희망에 대해서 뭐 정확한 그 책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인지,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면접 기출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충분히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뭐고 이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가 중요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나는 대원 외고, 대일 외고, 우리 지역에 있는 외고를 지망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남은 3년의 생활을 이거에다가 종착역에 포커스에 맞춰놓고 가면 이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딱 가서 나 영어 A가 쫙 나왔어. 나 외고 갈래. 이때 준비하기에는 버겁죠. 면접에서 밀릴 수도 있고 생기부에서도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중학교 1학년 그 자유학년 때 꿈과 끼를 살려주라 할 때 내가 그렇다면 내 장래 희망이 문과 쪽이고 내 장래 희망이 정확하니까 나는 외고나 국제고로 지망을 할래. 난 내 꿈은 외교관이야. 그래서 나는 외고를 가고 싶어. 그렇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가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올 때 소개서를 써라. 내용이 다 있었잖아. 1번, 2번, 3번을 1500자 이내에 나열해줘라.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는 예전에 지나간 면접 기출들이 이거였는데 너 보고 참고해라. 그런 것들을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야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좀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3년 전에 출발점에 서서 3년 뒤를 내다보고 간다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갈 수 있고 그 준비한 것들을 내 생활에 학교 생활에서 녹여냈다면 당연히 생기부에 기록이 되겠죠. 예를 들어 생기부에 이 친구는 정말 영어에 탁월하고 또 친구들을 잘 배려하고 굳은 일을 나서서 잘하고 문제 있는 아이들한테 잘 화해를 하게 만들어주고 리더십이 강하다 라는 말이 써진다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과목도 공부하는데 만약에 어떤 과목이 부족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면 노력을 요함이라고 써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을 요함한다면 특목고에서는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선택을 해줘도 힘들겠다. 정말 많은 노력을 요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밀리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것들을 다 부모님들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생기부에서는 최대한 좋은 단어. 왜? 그 아이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입학사정관이 이 아이를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를 보고 면접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 생기부가 현재 나보다도 정말 내가 A라고 한다면 한 A 뿔 정도로 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기부가 된다면 훨씬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누구랑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 도전을 했잖아요. 공부도 하나도 안 되는데 도전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이 되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과 내가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일단 스타트가 어느 일정 부분 위에 놓고 스타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녀의 꿈이 뭔지 정확하게 먼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오늘의 꿈이 내일 바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바뀌어도 괜찮아요. 다양하게 바뀌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 놓으면 내가 외고를 갈 건지 국제고를 갈 건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뒤를 놓고 지금부터 가게 된다면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엄마들의 몫이라고 봐요. 물론 공부는 아이가 합니다. 자녀가 하지만 방법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나 생활기록부 정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엄마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이 그 입시제도에 대해서 공부한 만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하실 거예요? 질의응답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있으면은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원장님 좀 풀어주세요. 지금 어느 교실이세요? 네? 모르겠어요. 어느 교실인지 알아야 되는데.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한 외고는 서울 경기 쪽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외고는 그 지방에서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하면 될 겁니다.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략적인 입학 전형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생기부에 나도 모르게 관리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역에 대한 인성 영역에 대해서 부족하게 써진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우면 돼요. 그런 보완할 점을 대책을 세우고 가서 면접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기록된 생기부를 학기가 바뀌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한 점이 적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칠까요, 그럼? 자,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